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허스퍼의 세 번째 내한 경기가 공식 발표만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스포츠 경제지인 한국스포츠경제신문이 오늘 단독 보도로 토트넘의 한국 투어 계약 상황을 공개했는데요. 이 기사에서 가장 흥미로운 대목은 이번 내한 경기가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뛰는 마지막 경기가 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어떤 맥락에서 손흥민 선수의 올 여름 토트넘 결별설이 제기된 것인지 보도 내용 살펴보고 한준TV가 직접 취재한 독점 정보까지 종합해서 손흥민 선수의 올 여름 이적 가능성, 유력 행선지의 최신 상황까지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스포츠 경제의 김성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준TV와도 협업했고 또 과거 출연했던 김성진 기자가 5월 14일 오전 기사로 소개했는데요. 올 여름에도 국내에서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동료들과 함께 그라운드를 뛰는 모습을 우리 안방에서 볼 수 있게 됐다고 소개했습니다. 토트넘이 올해도 한국 투어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는데요. 이미 영국 현지 언론들이 뉴캐슬과 토트넘의 올 여름 한국 투어에 관련된 보도를 해왔었는데 아직 두 팀 모두, 특히 토트넘은 아시아 투어 관련 일정을 공지하지 않았죠. 홍콩에서 아스널과 치를 7월 말 경기만 발표한 가운데 지난해에 한국으로 왔던 만큼 다른 곳으로 갈 가능성도 존재했었다고 하는데요. 토트넘의 방한 사정을 아는 축구계 관계자는 한국 스포츠경제의 김성진 기자 측에 토트넘이 지난해에 이미 한국에 올 때 쿠팡 플레이 측과 2년 계약을 했다며 그래서 올해도 한국에 올 예정이라고 귀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자도 꽤 유력한 관계자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믿을 만한 보도, 특히 이름을 건 단독 보도의 경우 공신력이 높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믿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만 토트넘은 올해 한 경기만 할 예정으로 아직 구체적인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7월 말 8월 초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경기를 하는 것으로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7월 말 시점에 홍콩에서 아스널과 경기를 하기 때문에 아마도 8월 3일 전후의 주말 경기로 뉴캐슬과 토트넘의 경기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FC 바르셀로나도 이 같은 시기에 대구FC, FC서울과 경기를 하다 보니까 뉴캐슬이 토트넘 팀 K리그와 두 차례 경기를 하는데 두 경기를 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물음표가 있다고 합니다. 바르셀로나와 FC서울의 경기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려야 하기 때문에 아마도 뉴캐슬이 치를 두 경기 중에 한 경기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 되겠지만 다른 한 경기는 수도권의 다른 경기장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축구계에서는 토트넘의 이번 방한이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뛰는 마지막 경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토트넘의 내한 관련된 소식들은 이미 저희도 여러 차례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알려져 있고 새로운 뉴스가 아닌데 바로 이 부분, 손흥민 선수가 이 경기를 끝으로 토트넘을 떠날 것이다라고 관측하는 축구계의 전망이 있다는 게 주목됩니다.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이 2026년 6월까지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양측이 계약을 연장하지 않으면 손흥민 선수가 내년 6월에는 토트넘을 떠나 이적료 없이 자유롭게 이적할 수 있기 때문에 토트넘은 이적료를 얻기 위해서라도 계약 기간 중에 손흥민 선수를 매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 크리스티안 에릭센이 반년 더 뛰고 1월 이적 시장에 계약 종료 6개월을 남겨놓고 인터밀란을 떠났던 것처럼 손흥민 선수와 함께 투어를 진행할 토트넘이 내년 1월 달에 손흥민 선수의 이적을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손흥민 선수 역시 새로운 행선지를 찾는 과정 속에 중도 이적보다는 새로운 시즌에 맞춰 이적을 선호할 수 있기 때문에 올 여름이 사실상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를 매각할 마지막 기회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 축구계 관계자들은 토트넘이 여름에 손흥민 선수를 매각한다면 이번 방한 경기 계약서에 있을 페널티 조항, 손흥민 선수의 동행 및 출전 조항을 고려해 그 위약금을 물 경우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한국 투어를 마친 뒤에 매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해리 케인의 바이에른 뮌헨 이적이 밀도 있게 협상되고 있을 때도 일부 투어 경기, 케인의 출전 조건이 포함되어 있던 경기를 뛰게 하고 이적시켰던 사례와 같고요. 그 당시 또 일부 상황을 보전받기 위해 토트넘이 바이에른 뮌헨과 두 차례의 친선 경기를 하고 그 수익금을 토트넘에 가져가는 계약을 맺었던 것을 통해서도 확인될 수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토트넘의 내한 경기 추진은 손흥민 선수의 출전 후 이적을 암시하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재 손흥민 선수가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바이에른 뮌헨 이적설이 제기되고 있다라면서 사우디아라비아 리그에서도 예전부터 거액의 연봉을 거론하며 관심을 보냈다고 했는데 제가 체크해본 상황에 따르면 바르셀로나는 현 시점에서 이제 손흥민 선수와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상태이고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에는 다시 제기될 수 있는 상황. 오히려 관심이 있었다가 사네의 잔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끊어졌었다가 지금 또 사네의 계약 상황이 바뀌면서 다시금 떠오르고 있는 것이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몇몇 팀은 구체적으로 손흥민 선수 측에 접근하려 했고 접촉하려 했고 엄청난 연봉을 제시하고 있지만 현재 손흥민 선수는 사우디로 갈 생각이 없으며 추후 유럽을 떠난다고 하더라도 사우디보다는 미국을 선호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사우디의 제안을 아예 배제한 상황은 아니고 일단 사우디는 2026 월드컵 이후에야 고민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현재 목표는 지금 당장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우승하는 것도 있지만 커리어의 마지막 전성기에 한 번 더 별들의 전쟁 UEFA 챔피언스리그에 나서보는 것, 그리고 월드컵과 아시안컵에서 이전보다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인데요. 일단 손흥민 선수의 최신 인터뷰, 유로파리그 결승전 오픈 트레이닝 데이에서의 인터뷰에서 의미심장한 발언이 있었죠. 지난 몇 년 동안 나왔던 주제, 내가 토트넘에 남은 가장 큰 이유, the biggest reason I stayed at Tottenham was because I wanted to do something others couldn't achieve. 다른 이들은 이루지 못한 성과를 토트넘에서 이루기 위해 내가 남은 것이다. 왜 더 좋은 팀으로 떠나지 않았냐? 왜 장기 계약 맺었냐? 잘못된 선택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 심지어 단짝이자 토트넘 유스 출신인 해리 케인까지도 우승하고자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났는데 남기로 결정한 손흥민 선수가 순진했던 거 아니야? 야망이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오히려 손흥민 선수는 그게 나의 더 큰 야망이었다. 우승이 쉬운 다른 팀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몸담고 헌신해왔던 이 토트넘, 무관이 굉장히 길게 이어지고 있는 무려 17년 동안이나 그 어떤 대회도 우승하지 못한 토트넘을 우승시킨다면 내 스스로 그제서야 토트넘의 레전드라고 불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이번에도 다시금 얘기했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토트넘에서 많은 퍼즐을 완성했지만 마지막 한 피스가 남았다. 토트넘에서 우승을 하기 전까지는 떠날 수 없다. 바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제가 올 시즌 토트넘이 워낙 부진하다 보니까 올 시즌 유로파리그 우승을 못하고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내지 유럽 대항전을 아예 못 나가는 상황이 된다면 잔여 계약 1년인 가운데 손흥민 선수가 동기부여가 크게 없을 수밖에 없는 그 다음 시즌에 토트넘에 남기보다는 이적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즉 유로파리그 우승을 해서 챔피언스리그에 나갈 수 있게 된다면 잔여 1년의 계약도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보낼 수 있으나 그걸 못한다면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인터뷰를 보고 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을 떠나지 않은 이유는 우승이라는 미션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구나. 우승을 이뤄낸다라면 더 마음 편하게 올여름에 이적을 요청하고 이적을 추진할 수 있겠구나라고 보이는 거예요. 즉 유로파리그 우승을 한다고 해도 손흥민 선수가 올여름에 좋은 제안과 본인이 도전하고 싶은 무대의 팀과 연결이 된다면 충분히 이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승을 못할 경우 여전히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우승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는 하지만 다음 시즌에 그 우승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지 너무나 큰 변수가 있잖아요. 감독도 바뀔 것이고 또 선수단의 구성 상황, 그리고 도전할 수 있는 대회가 유럽 대항전이 아닌 잉글랜드 내에서의 프리미어리그, 카라바오컵, FA컵인데 프리미어리그 우승은 냉정히 봐서 전력상 현실성이 없고 FA컵과 카라바오컵은 워낙 변수가 큰 대회인데다가 토트넘 구단 입장에서도 리빌딩이 진행될 때 그 대회의 우승도 우승이지만 리그 성적이 좀 더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 이번 시즌 리그에서 역대 최악의 성적을 내면서 리그 순위를 통해 배분되는 프리미어리그 중계권 수익도 뚝 떨어진 토트넘이라는 점에 있어서 어찌 보면 FA컵과 카라바오컵은 그리 큰 예산이 주어지지 않는 유로파리그나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의 출전권이 주어진다는 점에 있어서 우승이 중요하긴 하지만 우선순위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올 시즌 유로파리그 우승을 하든 못하든 손흥민 선수는 올 여름 결국 자신의 커리어의 마지막 시점에 더 좋은 도전, 마지막 불꽃을 피우기 위해 이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런 점들은 토트넘의 스쿼드 구성 상황과 토트넘의 리빌딩 개편 상황에서도 드러납니다. 일단 토트넘의 공격진에 후반기에 임대 선수로 합류한 마티스텔은 완전 영입이 유력하고 지금 마티스텔이 왼쪽 측면에서 공격수로서 맡고 있는 대부분의 역할이 손흥민 선수와 정확하게 겹쳐요. 그리고 여기에 윌슨 오더베르도 오른쪽 사이드에서 뛰기도 했지만 왼쪽 사이드로 뛸 때 가장 잘하는 선수입니다. 마이키 무어라는 유망주도 이 자리에 키우고 있고 또 히샬리송도 부상 복귀 이후에는 중앙 전방 공격수로 뛸 때보다는 애초에 본인의 주 포지션이었던 왼쪽 사이드에서 가운데로 치고 들어오는 가짜 7번 역할, 즉 손흥민 선수의 역할을 맡을 때 퍼포먼스가 가장 좋았거든요. 그 얘기는 토트넘은 이미 손흥민 선수의 대안을 다 마련해놨다. 히샬리송, 텔,
무어, 오도베르가 손흥민 선수의 자리를 맡아볼 수 있고 심지어 브레넌 존슨도 오른쪽을 주 포지션으로 삼고 있지만 오른발잡이다 보니까 왼쪽 사이드에서도 뛸 수 있고 중앙 공격수 자원으로 분류되는 데인 스칼렛도 사실은 히샬리송 같은 위치 왼쪽 사이드에 나와서 앞뒤로 오가고 좌우로 오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손흥민 롤이 가능한 유망주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토트넘은 이미 충분히 많은 손흥민 선수의 대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마티스텔은 정확히 손흥민 선수의 후계자로 낙점된 상황인데요. 임대 이후 초반 경기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완전 영입을 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냐는 얘기들이 있었지만 최근 점차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고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고 특히 인성적으로 태도에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보니까 다니엘 레비 회장은 마티스텔을 완전 영입으로 데려오려는 기존의 생각을 고수하면서 특히 여전히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다만 애초에 맺었던 5천만 유로의 완전 영입 이적 금액 조건에 대해서는 아직 그 정도 투자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평가가 내려졌고 바이에른 뮌헨 역시도 텔에 대해서 그 정도를 요구하는 게 무리다. 그 정도의 금액으로는 어떤 팀에도 팔 수 없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양팀 모두 더 낮은 금액의 협의가 가능해서 결국 마티스텔은 올 여름 토트넘으로 완전 이적할 가능성이 높고 그럴 경우 손흥민 선수의 출전 기회는 더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남는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비중, 영향력을 보이지 못한다면 그럴 바에야 오히려 본인이 로테이션 자원이 되는 것을 감수한다고 해도 우승할 수 있는 팀으로 이적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고 토트넘 입장에서도 리빌딩 과정에서는 그게 나은 선택일 수 있는 거예요. 마티스텔이 이번 후반기를 함께 보내는 것만으로 충분히 손흥민 선수에게 인수인계를 받은 것이고 유망주인 마이키 모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 토트넘은 올 여름에 9번 공격수 리암 델랍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국의 CBS 프리미어리그 중계권을 가지고 있는 방송사의 축구 전문 기자 이적설에 능통한 벤 제이콥스가 맨유도 델랍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첼시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델랍에게 존재하는 3천만 파운드의 바이아웃 금액이 문제가 되지 않으나 델랍이 요구하는 연봉 수준에 대해서 맨유와 첼시는 달가워하지 않고 있는 데다가 또 델랍 역시 이 팀들로 갔을 때의 출전 기회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보니까 물론 토트넘에도 솔랑키가 있긴 하지만 토트넘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가장 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토트넘 관련 ITK 정체를 할 수 없는 소셜미디어상의 정보원인 루돌프 팻 베이트먼은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직접 리암 델랍과 통화를 해서 설득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진전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올 시즌을 마치고 떠날 예정이라고 유력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게 확정되진 않았고 여전히 또 감독이 나서서 설득을 하는 것은 델랍 선수 입장에서는 감독까지 달려드는 팀이 본인을 더 원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있어서 델랍이 토트넘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그렇단 얘기는 히샬리송을 확실하게 왼쪽 자원으로 쓸 것이다. 또한 이선 공격수로도 프랑스의 라얀 셰르키, 리옹이 올여름 라얀 셰르키를 2250만 유로에 매각할 수 있는 재정적인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토트넘이 문의를 했다라는 사실을 영국 가디언에도 기고를 하고 있는 프랑스의 1티어 정보통 기자 루크 엔트윗을 기자가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라얀 셰르키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와 역할이 정확히 겹친 선수는 아니에요. 이 선수는 2선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세컨톱, 플레이메이커 그리고 오른쪽 사이드를 맡아볼 수 있는데 양발잡이 선수라는 점에 있어서 손흥민 선수의 2선 득점력을 재현할 수 있는 선수이고 커리어를 돌아보면 왼쪽 사이드에서 뛰었던 적도 있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떠난다고 했을 때 셰르키가 온다면 2선의 창의성과 득점 생산력이 유지될 수 있고 풍부해진다는 것이죠. 여기에 마이키 무어가 도르트문트의 임대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독일판 스카이 스포츠의 공신력 1티어 기자 플레텐베르크 기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마이키 무어도 출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임대를 추진해야 될 정도로 토트넘의 왼쪽 측면 공격 라인이 이미 충분히 많은 선수를 구축하고 있고 여기에 영입이 추가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최근 에버튼이 히샬리송을 모예스 감독이 원하기에 복귀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모예스 감독 본인이 브라질 방송사 AOL과의 인터뷰에서 히샬리송이 정말 좋은 선수이고 내가 원했던, 좋아했던 선수이긴 하지만 지금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사실이 아니다. 지금 내가 히샬리송 영입을 원하는 것, 요청한 것, 추진하는 것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히샬리송 영입 가능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강하게 부인을 했어요. 즉 히샬리송이 남는 상황이 될 경우 왼쪽에는 텔이 완전 영입되고 히샬리송이 있고 오두베르까지 있는 상황, 손흥민, 무어, 베르너가 다 나가도 3명의 자원이 생기는 상황이고요. 중앙 공격수도 델랍이 영입된다면 델랍과 솔랑키가 있고 유망주 스칼렛이 뛸 수 있으며 유사시에는 히샬리송도 원톱을 맡을 수 있습니다. 오른쪽 사이드가 그나마 토트넘의 취약 부분이라고 꼽히지만
브레넌 존슨이 자리하고 있고 오도베르가 이 자리를 맡아보고 있고 셰르키가 온다면 그 자리를 또 뛸 수 있고 쿨루셉스키까지도 볼 수 있겠죠. 물론 쿨루셉스키는 오른쪽 사이드에서의 속도 문제, 왼발밖에 못 쓰는 문제들이 조금 걸림돌이다 보니까 중앙 공격 미드필더로 쓸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 자리에는 또 양민혁 선수도 만약 임대를 다시 가지 않는다면 남아서 경쟁할 수도 있고 아자이라는 유망주도 있습니다. 공미 자리는 쿨루셉스키, 메디슨에 셰르키가 온다면 셰르키도 거기를 볼 수 있고 베리발도 이 역할을 맡아볼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메디슨도 사실은 이적설이 있었지만 지금 긴 부상을 입다 보니까 올 여름에 이적할 가능성이 조금은 낮아졌어요. 쿨루셉스키가 남고 메디슨이 남는다면 쿨루셉스키, 메디슨이 함께 더블 10이나 10번, 8번으로 뛰고 쿨루셉스키의 자리를 메디슨이 함께 나눠볼 수 있다면 쿨루셉스키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메디슨이 조금 더 한 칸 내려오는 역할을 한다면은 그 메디슨의 자리는 베리발과 사르가 뛸 수 있고 지금 챔피언십으로 임대돼서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 제이미 돈리가 임대해서 돌아와서 그 자리를 맡아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돈리는 왼쪽 풀백 자원으로도 뛸 수 있겠죠. 중앙 수비형 미드필드는 벤탄쿠르를 남기고 비수마를 정리할 예정인데 카르도주에 대한 영입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토트넘이 벤탄쿠르, 카르도주, 그레이 이 3명으로 원볼란치를 운영할 수가 있고요. 오른쪽 풀백 포로는 유럽의 빅클럽들이 원하고 있는데 토트넘이 충분한 잔여 계약을 갖고 있긴 한데 떠날 경우에는 브라질 풀백 반데르송을 데려올 수 있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비 라인은 로메로의 이적이 유력시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단수와 드라고신 영입으로 로메로의 대안을 마련을 했고 왼쪽 자리는 데이비스의 노세화 속에 크로아티아 유망주 부슈코비치가 합류한다면 반더벤 부슈코비치의 데이비스까지 충분한 자원이 되는 것이죠. 결국 베르너는 임대계약 종료, 손흥민 선수는 매각, 무어는 임대, 양민혁 선수도 임대되는 상황이 돼도 충분히 각 포지션별로 3, 4명의 자원이 구축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손흥민 선수는 더더욱 토트넘이 꼭 잡을 이유도 없고 본인도 훨씬 더 제한될 기회, 특히나 유로파리그에 우승을 못한다면 더더욱 뛸 수 있는 경기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렇다면 손흥민 선수가 떠난다고 했을 때 어디에 갈 수 있겠느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앙투안 그리즈만의 잔류에 합의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하필 그 이후 앙투안 그리즈만의 경기력과 득점 생산력이 뚝 떨어졌어요. 반대로 세르로트는 잘하고 있죠. 그리즈만이 이 정도로 경기력이 계속 안 좋다면 차라리 올여름에 내보는 게 나을 수 있다. 그렇다면 그 대안으로 손흥민 선수를 데려오는 것이 다시금 추진될 수 있고요.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에는 토마스 밀러와의 결별이 확정됐고 사네가 더 높은 연봉을 신규 계약에 요구하면서 자하비 에이전트와 협의를 벌이고 있는데 여기서 진통을 겪다 보니까 사네가 프리미어리그 팀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여기에 그나브리까지, 코만까지도 이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 밀러, 사네, 그나브리, 코망의 역할을 두루 커버할 수 있는 손흥민 선수가 케인, 올리세, 무시알라 등이 주전으로 뛰고 있는 바이에른의 또 다른 공격수로서 합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웬만해선 토트넘의 프리미어리그 팀으로는 안 보내려고 하겠지만 프리미어리그 팀으로 간다면 올 여름 내한에서 토트넘과 경기를 치를 것이 확실시되고 있으며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확보가 매우 유력한 뉴캐슬이 유력한 행선지가 될 수 있다. 뉴캐슬은 이미 칼럼 윌슨이 팀을 떠날 예정이고 공격진의 더블 스쿼드 구축을 위한 많은 영입이 필요한데 PSR 규정에 의하면 큰 이적료를 쓰기 어렵고 연봉도 크게 지르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선수가 떠날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누가 떠나든지 혹은 누가 떠나지 않는다고 했을 때 보강 자원으로서 공격진의 모든 역할을 볼 수 있는 전천후 자원으로서 손흥민 선수 한 명이 와도 2, 3명의 영입을 한 것 같은 효과를 내면서 아시아 마케팅 수익도 얻어내면서 즉시 전력으로서 적응이 필요 없는 자원으로서 좋은 활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 프리미어리그에 남는다면 뉴캐슬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에게도 유로파리그 우승을 이뤄낸다면 프리미어리그 내 팀으로 간다고 해도 토트넘 팬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덜 할 수 있겠죠. 뭐 정말 철천지 원수인 아스널이나 런던 지역 라이벌인 첼시 같은 팀 혹은 유로파리그 결승에서 만난 맨유로 가는 것은 조금 그렇지만 우승한다면은 홀가분하게 갈 수 있고 우승을 못한다면 또 구단의 재정 상황까지 포괄했을 때 이적의 명분이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가장 큰 명분이 되는 것은 우승을 이루고 박수를 받으면서 웃는 얼굴로 떠나는 것일 텐데요. 과연 유로파리그 결승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손흥민 선수의 올 여름 행선지 어떻게 결정이 될지 이러한 상황들은 이적팀 토트넘의 상황, 많은 이적 시장의 상황 모두 고려해서 연쇄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아주 많은 변수가 있어서 무엇이 유력하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과 현지의 독점적인 소식들 한준TV에서 항상 면밀히 취재하고 있습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새롭게 올라오는 영상들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